반려견이 입에 장난감을 물고 다가오지만 눈에 띄는 활기나 흥분, 놀자는 재촉 없이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때 이것이 항상 여러분이 처음 짐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놀자는 초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의 신체 자세는 종종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문 동물 행동학자들이 이 특정 행동에 대해 실제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 그들은 이를 놀이 목적의 행동으로 전혀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가져오는 행동에는 몇 가지 뚜렷한 변형이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 유형은 물건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반려견이 여러분에게서 감지한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이 아니라 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반려견이 장난감을 가져오면 물건 자체는 무시하고 대신 반려견의 신체적 신호를 관찰해 보십시오. 반려견이 진정으로 놀고 싶어 할 때 그들의 몸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쏠리고 귀가 쫑긋 서며 체중이 앞다리에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 바우, 놀이 인사, 빙글빙글 돌기 또는 짖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의 모든 측면이 즉각적인 행동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는 간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를 천천히 다가와 장난감을 여러분 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반려견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귀가 부드럽게 처지고 꼬리가 낮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대신 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친 후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떤 활동을 향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동학자들은 이를 친화적 행동, affiliative behavior, 즉 반려견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거나 방마다 따라다니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채로 자는 것 모두가 친화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가져오는 행동은 반려견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동적 친밀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물건에 반응하는 대신 몸짓을 읽기 시작하면 반려견이 실제로 묻지도 않은 질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대답을 해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장난감이 반려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에는 자신의 냄새, 여러분의 냄새, 그리고 수백 번의 공유된 순간들을 통해 쌓인 풍부한 긍정적 연관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반려견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그들의 온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안을 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반려견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소중한 물건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집어들어 여러분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은 행동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자발적인 자원 공유가 유대감이 형성된 관계에서 특별히 나타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이나 반려견이 무관심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려견들은 특정 순간에 어떤 장난감을 가져올지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흥분도가 높을 때는 종종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물건을 재빨리 집어 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순간에는 훨씬 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가장 자주 찾는 장난감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반려견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가장 흔한 형태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집 안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반려견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장난감, 신발, 양말 등 가장 먼저 집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입니다. 순수한 흥분처럼 보이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면 반려견은 진정한 생리적 급증을 경험합니다. 흥분도가 치솟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신체 시스템 전체가 최고조로 전환됩니다. 그 강렬한 에너지는 어딘가로 향해야만 합니다. 장난감은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며 뛰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통제력을 잃는 대신 자신의 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 제스처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관되게 보호자를 맞이하는 반려견은 일종의 감정 조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관리하고 이를 여러분과 연결되는 무언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이한 습관이 아니라 감성 지능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흥분을 다룰 방법을 찾을 만큼 충분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 방법을 온전히 터득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가 완전히 놓치는 유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방금 집에 돌아온 사람도 없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은 자고 있지도 않았고 놀고 있지도 않았지만 다가와서 장난감을 여러분 곁이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저 가까이 머뭅니다. 그들의 몸에는 어떤 기대감도 없고 플레이 바우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과 함께 여러분 곁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안부 확인입니다. 반려견은 놀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 즉 소중한 물건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행동학자들은 이를 공유된 활동이 아니라 공유된 관심에 대한 초대로 해석합니다. 이는 함께 존재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보호자가 실수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은 장난감을 집어 던져서 그 순간을 물어오기 놀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장난감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닿기 위해 만들 줄 아는 유일한 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반응은 장난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손을 얹어주며 30초 동안 진실하고 집중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장난감은 종종 거의 즉시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은 애초에 상호작용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가 순수한 애정의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이 장난감을 가져와 여러분 근처에 떨어뜨리고 여러분이 손을 뻗는 순간 재빨리 다시 낚아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를 장난으로 웃어넘기거나 답답해하며 고집이라고 단정짓지만 이 행동에는 더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뛰어난 사회적 학습자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장난감을 두는 것, 특히 그들이 다시 되찾아가는 장난감은 거의 항상 반응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쳐다보고 손을 뻗으며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이 특정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상호작용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학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사회적 협상의 한 형태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기다리는 반려견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여러분 가까이에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으려는 반려견은 자신이 주도하고 싶은 상호작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의사소통의 형태이지만 매우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대부분의 보호자가 깨닫는 것보다 이 차이에 대해 훨씬 더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중에는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감지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그저 무겁고 조용한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다가와 장난감을 여러분에게 기대어 놓습니다. 이것은 환영의 선물도 아니고 조용한 안부 확인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연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서 감지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눈에 띄는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호흡과 땀 샘플을 통해 인간의 감정적 고통을 식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기 전,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꺼내기 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그 감정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다양하지만 어떤 반려견들은 일관되게 장난감을 가져옵니다.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장난감이 자신을 가장 위로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할 때 찾는 바로 그 물건을 가져와 여러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난감을 찾지 못해 양말, 신발 또는 나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눈에 띄는 대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저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뿐이며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무언의 언어에 대한 이 탐구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 놀라운 동물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깊고 숨겨진 역사와 심오한 감정적 유대감을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신비를 계속해서 더 깊이 파헤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은 이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통찰의 보물은 아주 곧 공개될 것입니다.